안녕하세요. 성장형 주린이 풍사범입니다. 일 끝나고, 음, 오늘 일이 좀 수월해서, 음, 일 끝나고 좀 영상 하나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아침부터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SNK, SNK 종목 분석입니다. 일단, SNK가 며칠 동안 뭐 사실 이때부터 계속 추적을 했죠. 뭐 한 이쯤 공시가 나왔을 때 11월 26일 날 이때부터 추적을 계속 했는데 26,950원. 지금 현재 SNK가 상황이 뭐 뉴스를 좀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종목 토론방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보곤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좀 가시권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가시권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믿을 만한 건 역시 공시죠. 공시 보고서 공시입니다. 이렇게 보고서 사유가 이제 장애 주식 매매 계약 체결했다는 신규 보고예요. 장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공시가 떴어요. 이게 뭐냐면 일렉트릭 게이밍 디벨롭 컴퍼니 EGDC, 이게 이제 빈살만 왕세자 미스크 재단의 산하의 게임 개발 쪽 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빈살만 왕세자가 샀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 보면은 공시들이 다트가 더 뒤로 안 넘어가나? 아무튼 뭐 공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뭐야? 이 공시 말고도 딴 게 또 있는데 자, 까먹었네. 아무튼 뭐 양수했다는 뭐 그런 공시들이 다 나와 있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찾아보니까 법무법인 그 광장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법무법인 광장. 찾아봤는데 에스크로 결제라고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고, 이게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수합병, M&A, 국내외 소송 중개 이런 쪽에서 국내에서 굉장히 조금 권위가 있고 상당히 좀 이쪽에서 전문적인가 봐요. 근데 이 법무법인 광장에 에스크로 그 방식으로 결제를 했다는 그 내용이 네이버 종토방에는 있어요. 네이버 종토방에는 좀 있긴 한데, 근데 약간 내용들이 좀 그 신뢰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크로 결제를 했다. 이렇게. 그 에스크로 결제를 알아보니까 특정 조건을 이제 완수를 하면은 자동 결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불이죠. 후불 결제가 된 식으로 이게 선납업을 하고 그 결제를, 그러니까 그 뭐야, 뭐 납품을 하거나 배송이 완료되거나 해서 상대방이 승인을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이제 대금이 들어가는 방식.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제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공시도 떴고, 그렇게 진행되는, 법무적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정황도 이제 계속 살펴왔던 거죠. 여기 보면, 계속 이런 기사가 떴었잖아요. 근데 이 기자가 이때 당시 이런 12월 2일 날 이런 기사를 띄우면서 세력 연관돼 있는 약간 기자 같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기사를 써요. 어제는 뭐 에스크로 대금 납부했다 이런 식의 그 저 내용도 하나 썼거든요. 12월 30일 날 날짜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애매한 기사도 막 쓰고 그랬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여기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고, 요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찾아본 거죠. 찾아보니까 실제로 여기가 SNK, 아니 여기 어디야, 미스크 재단 쪽 홈페이지예요. 여기가 미스크 재단 홈페이지 써 있죠. 여기 미스크 파운데이션, 모하마드 빈살만 파운데이션.
빈살만 왕세자가 저기 운영하는 재단이에요. 그 영리적 재단, 비영리적 재단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홈페이지에 이런 공시도 띄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때부터 이미 내용이 글쎄 기름국 썬코어나 이런 사태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믿긴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6월 16일 날 12월 16일 날 이렇게 누구야 16일 날 아니 아무튼 아산 버카리 아직도 이름 좀 헷갈리네. 하여튼 그런 사람을 여기 망가 프로덕션의 사장인 대표인 어센 버카리를 고문으로 앉히죠. 최고 고문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 회사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와봤어요. 그랬더니 미스크 재단에서 운영하는 산하 재단이 맞고, 실제로 이렇게 했던 내역들 살펴보니까 여기 안 나오네. 여기 하여튼 아산 버카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엔 사진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했던 내역들, 이 사람입니다. 아산 버카리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SNK 최고 고문으로 취업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토에이 사랑도 이렇게 협업을 했었고, 약간 덕후입니다. 덕후. 제가 봤을 때는 좀 덕후예요. 중동의 덕후. 예, 이 사람이 이런 프로젝트를 또 이뤄냈어요. 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캐릭터 나오나 했더니, 킹 오브 파이터즈 2018년 DLC라고 그래가지고 신캐릭터가 나오는 그 시즌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주드라는 캐릭터가 실제로 중동에 이제 약간 히어로라는 그런 느낌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망가 프로덕션이 같이 진행을 한 프로젝트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협업이 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정황들이 너무 잘 맞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DLC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워낙 잘 알죠. 저는 이쪽 업계, 킹 오브 파이터즈 업계의 관계자입니다. 관계자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에서는 내용을 훨씬 잘 알아요. 뭐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농도가, 일반인들이 30%만 안 다치면, 아니 주식 전문가도 30%만 안 다치면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95% 정도 농도를 아는 전문가 오브 전문가죠. 20 몇 년 동안 킹 오브 파이터즈만 해와가고 그쪽에서 관계를 했으니까. 인터넷에 풍사범이라고 쳐보면은 좀 나름 유명합니다. 킹 오브 파이터즈에서. 뭐 좀 웃긴 얘기지만 아무튼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또 군불 때는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아시안 게임에 한국 e스포츠가 정식으로 채택이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겹호재가 계속 뜨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다 약간 거품을, 그러니까 주가를 띄워서 세력이 넘기느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가 더해지.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썬코어라든지 썬랩 같은 그런 사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수준하고는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정황을 하나 또 살펴볼까요? 자, 이 빈살만 왕세자의 행보는 PIF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예요. 그래서 이제 PIF라고 하는데, 이 펀드가 라이브네이션이라는 미국의 이제 콘서트 관련 전문 기업에 4월 달쯤에 아마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쪽으로, 그러니까 4세 확장을 하려는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때도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왜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벵가드 뭐 이런 식으로, 벵가드는 상관없고, 자,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엄청 집중을 했어요. 실질적 통치자인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 그러니까 PIF 국부펀드도 이 사람이 많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 이런 걸 관광 산업을 육성하려기 위해서 이렇게 유치해 왔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최초로 사우디에서 콘서트 열기도 했고, 막 영화제도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이 사우디의 왕세자라는 이 사람이 이런 문화적인 그런 확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더니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쯤에, 그 4월 초에 이 크루즈, 그 업계에서 세계 1위라고 하는 카니발이라는 크루즈가 있어요. 카니발 크루즈. 저의 그,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최애 전성기를 달리던 저의 그 주식인데, 아무튼, 제가 이걸로 1억 넘게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1억 넘게는 아니구나. 실질적으로는 1억 넘게. 이런 것도 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주식을 지금 팔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콘서트, 막 무슨 호텔, 뭐 이게. 근데 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3년 동안 못 한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도 안 빼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라 생각하니까. 국부펀드가 장기로 보고 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가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급락한 글로벌 석유 대기업인 이런 것도 막 사서 모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뉴캐슬은 취소했어요. 뉴캐슬은 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더니 원래는 테슬라하고 우버 이런 것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PIF가. 근데 테슬라 지금 떡상해갖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에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성격인 사람이 이렇게 투자가 들어왔다는 게 저는 이제 신뢰도가 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그때 당시부터 괜히 가짜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이제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또 최고고문으로 앉히고, 그럼 인수설은 거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설이 이제 그래, 그 인수가 됐다 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바뀌냐고. 최대주주 매각 이슈가 그렇게 크냐. 그때 반응해서 갭상승이, 점상이 두 번이 가고 세 번째까지 상승 뜨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막 대고 쏟아지면서 주가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19,600원쯤에서 세력이 평단을 결정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저기 한 게 유통비율이 64%라 그러는데 네이버로 보면 이게 유통비율이 보면 외국인이 볼까요?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수량이 73%예요. 73%. 외국인 보유율이. 그러니까 품절주라는 거예요. 유통비율은 64%인데 외국인이 73%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0몇 프로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외국인이 누구냐 했을 때 그 대주주가 아닌 아까 그 공시에 나왔던, 공시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론센이라는 뭐 이런데,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이 기사 이거. 이 아줌마. 여기 김재은 이 사람이 주가를 막 흔들어요. 이렇게 외국인 등록증도 발급도 안 받고 뭐 거래대금을 안 걸어내니 이러다가 요런 기사를 이게 장 막판이었잖아요. 30일 날. 그 장 끝나고 싹 띄우는 거죠. 이렇게. 참. 그러니까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서 그간 이렇게 흔들기를 엄청 하면서 개미들, 그러니까 그나마 물량을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 다 털어간 겁니다. 세력이 돈을 벌려고 지금. 그렇게 정황이 느껴져요. 이 아줌마 아주 그냥 참 기사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어쩜. 뭐 팩트를 쓴 건 맞는 것 같은데 논란이 불거졌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가 이렇게 흔들기 기사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불안하니까 털려 나간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월요일이 이제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종토방에서는 좀 난리가 난 게 점상을 한다, 이연상을 한다 막 그런 얘기 말이 많긴 합니다. 뭐 근데 그거는 월요일 돼봐야 알겠지만 이 공시를 이렇게 띄웠어요. 은근슬쩍. 그래서 이거 뭐 솔직히 미심스러운 부분이 아직도 있긴 합니다. 썬코를 검색을 해보면 썬코 사태가 있었긴 하니까 이게 2016년에 일어났던 일이었던데 저는 이때는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근데 사우디 왕자라 그래갖고 사우디 왕자가 이게 급이 좀 다른 게 왈리드 왕자
저 사람은 왕세자고 사우디 사실상 왕이고 이 사람은 칼리드 빈 왈리드 왕자는 맞아요. 근데 저기 뭐야 슈커월드 여기서 슈커월드 영상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잠깐만요. 이게 또 엄청 재밌습니다. 이거 1년 전인데 엄청 재밌어요. 엄청.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왈리드 왕자 뭐 이런 정도 되면은 한 그 뭐냐 칼리드 왕자의 부친인 왈리드 왕자 뭐 이렇게 하면은 왕자가 그 현재 그 왕의 왕자만 한 200명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실제 왕세자잖아요.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완전히. 물론 이 사람도 완전히 뭐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주가를 엮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우디 비전 2030 이때도 이 얘기가 있었네. 비전 2030에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저도 이때는 없었기도 했고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겠어. 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게 상장 폐지가 됐어요. 썬코어는 썬랩, 썬코어, 썬랩 뭐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 참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아직도 리스크는 있죠. 아무래도 아무리 이렇게 보면은 공시도 나오고 정황도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래도 그렇다 해도 여기 읽어보면 이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 그림 살짝 나오잖아요. 이 그림 하나가 5천억인데 그냥 5천억짜리 한 방에 긁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이 영상. 정황상 이 사람이 그냥 가볍게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면 이제 공시가 넘어갔다 치고 그러면 그래 이 기업이 그래 뭐 왕세자가 사갈 수도 있지 그렇다 쳐. 그래 SNK가 그게 뭐 어째서 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게 어째서. 그럼 자 주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재료 관점에서는 최대 주주 그게 있어요. 변경 이슈가 있어요. 최대 주주 변경 이슈. 근데 왜 최대 주주가 바뀌느냐? 그러면 최대 주주가 바뀌어서 뭐가 달라지느냐? 원래 괜찮은 회사였다는 거죠. 사업 모델이 괜찮은 회사였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라그나로크라는 그 게임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제 인생 게임이라서 공교롭게도 저한테 제가 그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이 인수 합병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될 만한 게 자 그럼 그라비티의 주가를 한번 라그나로크라는 회사는 그라비티라는 회사가 IP를 가지고 있고 개발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회사인데 라그 오리진이라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라비티 주가가 7월 달에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때쯤에. 그리고 그 전에 기대감에 그 발표를 했을 때가 이맘때고. 근데 이게 한 5년 보면 이 주가가 이렇게 기어요, 그냥. 여기다가 이때쯤에 왜 올라갔냐면 중국에서 발표된 그 개발한 라그나로크 성경전설이라고 라그나로크 M이라고 있어요. 모바일로 만든 거. 그때 한참 히트 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죠. 근데 그게 끝났어요, 빨리.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얘는 끝났으니까 주가가 죽었다. 근데 여기 보시죠. 이때 이 구간이 테슬라를 넘어서요. 왜냐? 20배니까. 테슬라는 기껏해야 그래도 테슬라도 10배는 좀 넘어요. 근데 얘는 20불에서 20 몇 불에서 동기간 220불. 요것도 10배구나. 그럼 테슬라하고 거의 같네요. 테슬라도 300불에서 거의 지금 3000 몇 불 가고 있으니까 테슬라하고 같네요. 이런 식의 가파른 주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라비티가. 왜냐? 거지 같은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IP 파워가 엄청 괜찮은 회사예요. 라그나로크가 일본에서 여전히 매출이 괜찮고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패자입니다. 패자. 라그나로크가 동남아시아에 엄청 유명해요. 태국 같은 데서는 라그나로크가 그 프로리그까지 열려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보세요. 이건 뭐 2013년 뭐 이럴 때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뭐 이렇게도 많이 했었습니다. 필리핀 2007년 라그나로크 전성기가 2002년에서 2007년이니까 제가 뭐 저도 국대까지는 아니어도 이때 많이 게임을 하면서 좀 이게 있었죠. 저도 연관성이. 저는 라그나로크에서 전설 중에 또 한 명이라 제가 또 자꾸 제 자랑 하는데
제가 야근학교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라 또 나름대로. 근데 이 보면 최근까지 중요한 건 2019년까지도 이런 챔피언십을 했다니까요. 프로리그로 하면서 동남아에서 꽉 잡고 있는 그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인도 그 동남아시아에서 그 하는 게임들의 거의 패자입니다. 라그나로크가 아직도 엄청 잘 나가요. 동접자 막 3만 명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좀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더더욱 잘 먹히는 게 있겠죠. 중국에서 미르가 잘 나가는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 파워가 괜찮은 회사였고, 킹 오브 파이터즈 옛날 어렸을 때, 잠깐만요, 이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시절 기억을 하면, 저희 king 오락실 세대시면 이 사운드, 진짜 이 사운드 듣고 심금이 안 울린, 아니 그 가슴에 울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처럼 오락실 키즈인 사람이. 저도 오락실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 그만큼 이게 가슴 깊이 그때 당시에 패자, 그 스트리트 파이터와 함께 양분하는 굉장히 IP 파워가 강력한 그 게임입니다. 그런 걸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사무라이 쇼다운이라든지 메탈 슬러그라든지. 근데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호도가 엄청 높아요. 격투 게임에서 중에서는 그 킹 오브 파이터즈가 중국에서 제일 파워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한때 잘 나갔었던 게 킹오파 98 유사과학이라는 이런 그 모바일 게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잘 나갔어요. 파노가 뚫리면서. 그래서 SNK가 높은 밸류를 그 인정받았던 게 그 상장할 때 이런 게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지금 킹오파 올스타를 만들었는데 그게 중국에 지금 서비스가 안 돼요. 중국이 막아놔서 한국하고 일본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킹오파 올스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중국에 들어가면 킹오파 올스타 SNK 올스타는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37게임즈라는 데서 이런 데서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중국에서 서비스만 되면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킹 오브 파이터즈는 격투 게임이기 때문에, 콘솔 게임이기 때문에 북남미하고 북미도 좀 하고 유럽도 하고 일본도 엄청 많이 합니다. 일본도 주력으로 하고, 한국은 그렇게 콘솔 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한국은 좀 저희 같은 매니아들만 좀 몇 명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세계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자꾸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네. 저희 보시면 네오지오 월드 투어라고 이거는 이제 그 SNK에서 정식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그 독일의 그 동호회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대행을 해서 이제 그 월드 행사를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우리 한국의 대표 선수였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월드 투어를 했었고, 이 상대방은 홍콩 사람이 아니 대만의 그 고수였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9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전 세계에서 킹 오브 파이터즈 98을 가장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선수. 소년이라는 선수도 있었고, 중국, 칠레, 뭐 멕시코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14는 일본, 대만, 홍콩 뭐 이런 식으로 중국, 멕시코 이런 식으로 진행도 했고, 아직도 월드 투어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글로벌 파워가 있다는 거죠. 이거 회사가 글로벌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 모델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로 관점에서 사업 모델이 그 좋은데 왜 주가가 있다고였냐 그러면 경영진이 개판을 쳤잖아요. 아니 막 배당 엄청나게 설정해갖고 지들이 다 쏙쏙 빼먹고 1원짜리 스톡 옵션 해가지고 무상증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주가 막 해먹고 16만 배짜리 16,000배짜리 그 이득 챙겨갖고 해먹고, 그러니까 뭐 헬릭 스미스나 신라젠 같은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헬릭 스미스도 주가가 개판인 게, 회사는 좋은데 지금 헬릭 스미스 회장이 지금 상속하면서 주가를 일부러 누르면서 악재를 계속 터뜨리고 있으니까 계속 이 모양이잖아요. 주가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이 못된 사람들이. 이런 회사는 사면 안 됩니다. 헬릭 스미스, 뭐 신라젠 이런 거.
그러니까 SNK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주가 가지고 자꾸 장난치면서 자기들이 해먹으니까 그럼 누가 투자를 합니까? 누가 주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점점 주가는 악화가 되죠. 계속 올해 계속 악화가 돼요. 그럼 바닥을 계속 기고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계속 바닥을 기어요. 이렇게 점점. 제가 이때쯤에 매매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이때쯤 주린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니까 얘는 너무 싸다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근데 이게 점점 알고 보니까 중국 경영진이 개판이고 문제가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희망이 없는 종목 자체는 쓰레기 종목이구나. 회사는 좋지만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갈 희망이 없다. 근데 이제 NC라든지 이런 훌륭한 회사들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라비티 아까 얘기했고 그라비티도 원래 쓰레기 같은 회사인데 뭐 좀 그런 회사 게임이 좋으니까 결국 그래서 차트 관점 좋은 회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트 관점을 보자 이거죠. 주가가 아직 싸냐 그러면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 신주 인수권 가격이 그러니까 그 누구야 빈살매한 재단에서 인수한 가격이 36 액면가에서 36,000 얼마예요. 근데 이제 그 옵션이 포함된 게 체제주도 그 경영 이전 뭐 이런 옵션도 있고 하니까 실제는 그걸 재고를 받아서 뭐 한 28,000원 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3만원 밑으로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최대주주 그 가격으로 맞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카니발을 그 생각을 해보면은 카니발이 이 PIF 재단이 인수한 금액이 10.87달러인가 9.7달러인가 그래요. 근데 그 금액 이하로 그 회사가 인수한 그 PIF가 카니발을 인수한 후로 11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얘네도 36,000원 이하로 이제 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물론 이제 간접적인 비교입니다. 이거 하나 또 30분 쓰네. 자꾸 자료 같은 거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는 아직도 싸다. 그런데 월요일날 점상을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싶습니다. 점상을 안 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점상을 안 하면 진입하는 게 어떻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괜찮은 회사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주가가 오른 다음에 거품이 끼기 마련이니까 다시 내려올 건데, 이게 단기 이슈니까요. 근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회사라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나가지 않겠냐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봐야 될 거는 이제 시장이 집중이 됐을 때 그 거래대금이 터지느냐 돈이 몰리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담고 싶으면 거래가 몰리겠죠. 근데 반대로 좀 아쉬운 건 유통 비율이 이렇게 높지만 외국인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풀질 않으면 외국인들이 아까 요 보시면 이 보유 물량을 풀질 않으면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한 50%는 대주주 물량입니다. 그럼 20 몇 프로가 이제 외국인이 갖고 있다는 건데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도대체? 론센이니 이런 사람들은 내뱉고 있어요. 이런 쪽 세력들은 세력이 아니라 이쪽에서는 뱉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스크 재단에 33% 이상을 주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미스크 재단이 퍼펙트 월드나 이대주주 걸 다 흡수해서 51%까지 최소 올리겠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요. 또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삽니다. 개인은 뭐 개인도 나오나? 개인 동향이? 여기선 또 개인이 안 나와. 개인 한꺼번에 나와야 좀. 기관도 계속 샀네요. 계속 샀네. 눈치 빠른 놈들. 근데 NH투자증권에서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 놈들이 이제 패대기 치겠죠. 이제 기관들이 또 패대기 치겠죠. 뭐 외국인들도 한번 뭐 이렇게 15일 날 뭐 이렇게 띄워놓고 패대기 쳤던 것처럼 뭐 외국인도 그때 갖다 팔았네. 이 단타쟁이들이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더 확실하다는 거죠. 외국인하고 이런 인수나 실적이나 이런 정보는 기관 외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력에 그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시간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시간이나 주식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무겁거든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빨리 빠져나가고 빨리 하기가 좀 힘들어요. 운영하기가 좀 힘든 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얼마나 풀어주냐에 따라 틀린데 뭐 주가가 이제 품절주에 가까운 상황이니까 그 세력들이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개인들이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느냐. 품절주면 개인들이 사고 싶어 하지 않아서 뭐 물통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호가가 막 비고 막 그러니까 출렁출렁인 게 이제 파동이 너무 심하고 해서 거품도 잘 끼고 그만큼 투매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어느 정도 그런 광기 구간이 진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담아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뷰를 제시하는 거지 지금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월드 투어 이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서울 여기 간단히 여기에 이렇게 미니 작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중에 제가 저입니다. 여기 이게 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게임에 한해서는 제가 킹 오브 파이터즈라는 게임에 한해서는 국내 거의 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런 점에서 20 몇 년 전에 온 게임넷 뭐 잠깐만 자 이때 보시면 이 SNK가 역사적으로 굴곡이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수된 적이 있었어요. 2000년도 초반에 요리스라는 회사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트라이커. 네, 스트라이커 아낌없이 쓰면 터졌고요. 운동 선수가 워낙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대 우승자 중승. 자 이때 보시면 이제 이 목소리가 전용준 캐스터입니다. 전용준. 게임 좀 아시면은 롤 이런 거 아시는 분은 전용준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온게임넷에서 그 당시에 이제 리그를 진행을 해줬던 그런 그 역사가 있었던 거죠. 2000년입니다. 2000년도 때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죠. 그때도 저는 저기에서 이제 스태프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원래 해설도 할 수 있었는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역사가 SNK하고 깊은 사람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위치가 있고 업계 관계자기도 하고 아직도. 그래서 뭐 제가 SNK에 대해서 그 뷰를 굉장히 자세하게 아는 편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장기적인 제가 애정하는 회사기도 하고 장기적인 뷰를 좀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의 말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는 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의 모든 정보를 끌어와서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판단하셔가지고 그 매매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차트적인 관점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라고 했는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오른 상황이 있고, 문제는 여기도 나쁘진 않다고 보긴 하는데요. 여기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월요일날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요 선에서는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나중에 가면은 거품이 좀 빠지고 실제 실적이 아직은 나오는 게 없으니까 1월 7일 날 또 그 트레일러가 나와봐야 아니까요. 그 트레일러가 실망스러우면은 갑자기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1월 8일 날 공개되는 트레일러가 한국 시간은 오전 10시에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주가 급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게임이 얼마나 메인 타이틀이니까 흥망성쇠가 좀 있긴 있겠지만, 워낙에 IP가 뛰어나고 다른 그 이런 지식재산권이 뛰어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모델이 있으니까 그 단기적으로 악화가 된다 해도 주가가 만약 조금 내려오면 한 2구간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2,000원 뭐 이런 선 더 내려오면 좋죠. 더 내려오면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 완전 땡큐고, 내려오기 힘들 거라 보는데 여기까지만 와도 감사한 거죠. 다시.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한 3만원대 초반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일단은 영상을 우선은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을 끝나고 와가지고 지금 약간 멍해지네요. 자료도 막 두서없이 너무 영상도 길어졌고,
아무튼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니까 주가가 좀 눌렸을 때 만약 그러니까 눌려 있는 상태면 이 정도면 매수를 해볼 만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거품이 많이 끼면 일단 관망하고 다시 눌릴 때를 기다리자. 뭐 이런 정도의 전략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